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하루 만에 다시 23,000원대 복귀를 노려보았으나 종가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5일선은 이탈하지 않았고 여전히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두중은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고 긴 장기 레이스로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움직임에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 좋은 기대감 올해부터 쭉 가져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에서는 이슈와 차트 그리고 공매도 전반적인 두중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 작년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리뷰를 드리고 있고 지난 7월부터는 텔레그램 무료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메신저를 통해서 두산중공업 매일매일 실시간 이슈라던가 브리핑 이렇게 좀 드리고 있고 또 시장 분석과 함께 좋은 종목들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1월달 낙폭에 이어서 2월달, 3월달까지 좀 글로벌적인 악재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이런 흐름인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치욕적인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현재까지는 쉽게 끝날 기미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평소보다 낮은 비중으로 매매에 임하셔야 하고 하락은 더 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확실한 종목이 아니라면 신중을 기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주 맥주 이렇게 3,310원에 매매를 좀 도와드렸고 현재 한 3% 가까이 좀 수익권에서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무료방 참여하시면 이런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 파악하는데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유안타 증권사만 좀 사용하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모두 도와드리고 있고 서브 계좌는 유안타로 이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시장에 대한 리뷰와 글로벌 정세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고 그런 사태 해결 이런 부분으로 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물가 지표가 좀 예상을 하회했고 국제 유가에 대한 급락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완화 좀 기술주들 위주로 미국장은 상승을 좀 이어나갔습니다. 다만 아직 전쟁은 불확실한 상황에 좀 놓여 있고 오늘은 이렇게 급등을 시켰지만 또 언제 다시 급락을 연출할지 불안한 시장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서방 국가들과 미국 강력한 경제 제재 속에 좀 경기 악화로 이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좀 글로벌 정세가 모두 좋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또 여기에 금리 인상도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1월부터 주식하기 상당히 좀 힘든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왔었던 또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이 또 이렇게 좀 제시가 되면서 3월 15일부터 4월 초까지는 상환 일정이 좀 기다리고 있고 현재로서는 러시아의 디폴트가 좀 가능성이 높게 이렇게 되어가는 그림입니다. 다만 오늘 16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이자의 경우 30일간 유예 기간이 좀 존재하고 이미 금융시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선반영되었다는 이런 부분 또 추가적으로 충격은 좀 더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의 경제 악화가 주변국들이나 주요국들로 좀 번지는 상황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5월 초까지 좀 전쟁이 지속될 수 있다는데 이런 부분들 좀 조속히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장에 힘이 입어서 1%대 상승 출발을 좀 보여주었고 막판에 중국 금융시장 안정화 발언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세까지 이렇게 이끌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1.44% 상승, 코스닥은 2.36%로 이렇게 상승을 했고, 환율은 1240원까지 좀 소폭을 했고, 외인을 포함해서 코스닥 쪽에 기관까지 오랜만에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외인이 1,300억가량 이탈이 되었으나 기관이 크게 이렇게 매수를 해주면서 좀 방어적인 흐름도 있었고, 코스닥 개인을 제외한다면 모두 순매수하는 이런 방향으로 좋은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두산중국 같은 경우는 9.24% 이상 좀 올리면서 어제 하락폭을 좀 만회하나 싶었지만 또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좀 아쉬운 마감도 있었고 큰 하락도 상승도 없이 좀 옆으로 행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전 테마 같은 경우도 대부분 장 초반 강한 반등 기조에서 좀 막판에 약세로 흘러가는 이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스닥 지수 한 달 동안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3에서 한 4, 5일 이렇게 하락한 이후에 한 번씩 크게 급등하는 이런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2.9% 상승도 지난 3일간 거의 5% 이상 빠진 이후에 나온 급등이었는데 우리 시장도 그동안 꾸준한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했는데 역시 미국장의 영향도 무시 못할 듯합니다. 종목을 매수하고 2일에서 3일 꾸준히 좀 올라줘야 그래도 수익을 이제 잡을 수 있는데 하루 좀 오르고 다시 며칠을 빼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다 보니 수익 보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장세입니다. 현재 시점은 좀 저점에 있는 종목일지라도 신중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고 좀 멘탈을 유지하고 잘 버텨야 또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이슈 체크를 해볼 텐데, 윤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친원전이라던가 탈원전 정책에 대한 폐기, 그리고 원전 강국으로서 이런 정책 관련 소식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고, 이런 기대감은 5월 10일 취임일이 다가올수록 또 주가로 반응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유일한 문제는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나와야 좀 더 좋은 모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원전 강국 다시 박차 지진에도 안전한 내진 시스템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탈원전 백지와 원전 채광국 건설을 내세우면서 국내 유일한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의 원전 안정성 강화에 나섰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1년째를 맞아 원전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려면 무엇보다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탈원전 정책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우리나라 원전 건설이 지연됐고 2009년 아랍에미리트 이후 추가 수출도 아직 성사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의 활용성을 높이기로 한 만큼 원전업계는 안전 설비와 내진 설계를 강화하는 등 새 도약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한수원은 그동안 국내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1만 년 빈도의 지진, 해일, 강우, 강풍 등 극한 자연재해를 가정한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해 원전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고 설비 개선 조치를 수행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높아진 국민적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한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면 원전은 내진 설계에 강하지만 해일에 대한 피해가 컸다라는 분석이다. 이와 달리 국내 원전의 비상 발전기는 모두 지상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 비상 발전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동형 비상 발전기를 높은 지대에 준비하고 유사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고 노심 냉각을 위한 비상 냉각 시스템도 보강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계통이 작동하지 못할 경우 대비해서 이동형 펌프차 등을 활용한 냉각수 보충 방안을 마련했고 모든 냉각 기능이 상실돼 원자료 핵연료가 용융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전기 없이도 수소를 제거할 피동형 수소 제거 설비를 설치하는 등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그 부분 이외에도 고강도 지진 대응 설비를 강화해서 지진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지만 한수원은 내진 설계를 강화해 원전 안정성을 더욱 높였다. 우리나라의 원전 내진 설계 기준은 우리가 유사한 지진 활동도를 보이는 미국 중동부나 유럽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이런 수준이다. 국내 모든 원전에는 지진 자동 설비를 장착해 리히터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감지되면 원전 자동 정비 시스템이 가동돼 제어봉이 자유 낙하하며 원자로를 정지시켜 원전을 안정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윤 당선인이 이렇게 최근 들어서 신한울 3호기, 4호기에 대한 이런 부분, 그리고 오늘 나왔던 내진 시스템, 여기에 또 핵 폐기물을 좀 임시 저장할 수 있는 맥스터도 1년 7개월 만에 이런 공사를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어제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원전을 좀 살리기 위한 이런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고, 원전 이외에도 여러 친환경 사업도 두산중공업은 순항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좀 보시면 두산중공업 270메가와트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 세계 5번째 국산 1호기다. 두산중공업이 세계 5번째이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했다. 국산 가스터빈 1호기 제작 완료 행사가 열렸고, 이번 행사에서는 사장과 두산중공업 임직원 이렇게 참석을 했다. 두산중공업이 수소터빈 개발의 중간 단계로 개발한 국산 1호기 가스터빈은 270메가와트급 발전용 대형에 속한다.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은 세계에서 5번째,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9년 제작을 끝내고 최근 성능 실험까지 마친 두산중공업은 올해 상반기 중 가스터빈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 공급해 2025년까지 실증 운전을 거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은 발전용 대형 국산 가스터빈 공급을 확대해 국익 창출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 가스터빈 산업 생태계 육성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오늘의 기사는 아니지만 한전전력연구원과 습식 또 CO2 포집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또 체결을 했고, 2023년부터 국내 최초로 물로소설을 생산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1조 원 규모의 완도 또 해상풍력 터빈 입찰이 시작이 되었고, 두산중공업은 글로벌 기업인 G사와 베스타스와 좀 경쟁을 벌일 수 있겠습니다. 해외 회사들보다 해상풍력의 기술력은 뒤처져 있지만 국내에서는 역시 1, 2위를 놓치지 않고 있고 좀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달 우선 협상 대상자가 좀 결정될 텐데 국내에서 진행하는 최대 규모로 두산중공업도 좀 이런 수주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어서 매매 동향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어제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오늘 외인과 기관이 한 10만 주씩 이렇게 이탈이 되었고, 개인만 또 18만 주가량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한 4만 5천 주 매도가 되었고,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JP모건이라던가 모간서울 합쳐서 30만 주가량 순매도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보험이라던가 투신 그리고 연기금이 9만 5천 주가량 순매수, 기타 법인이 한 3만 주가량 들어와 주면서 고점 대비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1%대 상승분으로 좀 마감을 할 수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오늘도 23만 주가량 이탈이 되면서 역시 나갈 놈이 나가면서 좀 더 좋게 갈 수 있던 흐름을 계속 막고 있긴 하지만 연기금이 이렇게 크게 한번 털어낸 이후에 또 서서히 매수세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그리고 기관, 프로그램, 외국계 창구까지 모두 매도로 일관을 했지만 주가는 어제와 다르게 1.3% 정도 반등을 했고
수급만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매 비율 보시면 5.7%에 49만 6천 주, 비교적 안정적인 일별 공매량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공매도의 전체 잔고는 3월 4일 1,500만 주에서 3월 11일 기준 거의 2천만 주까지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차 거래도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신규 체결은 200만 주, 그리고 상환은 167만 주로 순수 39만 주의 잔고 수량이 이렇게 좀 늘어났고, 잔고 금액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으로 좀 줄이는 모습인데, 여전히 전체 이제 공매 잔고는 늘어나고 있고, 좀 대차 잔고나 잔고 금액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언제부터 좀 감소세가 나와줄지 계속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면, 오늘은 1.35% 상승한 22,60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고점이 23,250원, 빠르게 23,000원을 복귀했으나 좀 유지하지는 못했네요. 어제도 좀 생각보다 조정이 있었고, 어제 종가 대비 또 큰 움직임 없이 한 타임 좀 쉬어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3일 동안 이렇게 음봉의 거래량이 좀 감소 추세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거래량은 1천만을 넘겼지만, 오늘은 860만 좀 넘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은 더 강한 양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지금같이 횡보하는 기간이 오래가지 않는 게 좀 중요하겠죠. 조금 더 길게 보면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좀 침체되었던 이런 분위기, 최근에 완벽하게 좀 V자 반등을 이끌었고, 떨어지기 전 구간까지 주가를 되돌려 놓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5일선을 지지 삼아서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상황으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좀 상승하는 구간에서 안정적인 눌림목도 있어야 추후에 더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 주 23,000원 복구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좀 위에서 놀 수 있어야 또 25,000원이라던가 26,000원도 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흐름이 좀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좀 눌림목을 만든 이후에 또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올해는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움직임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7월부터 좀 무료방을 운영하면서 4차례 정도 두산중공업 추매 타이밍을 잡아드렸습니다. 1차 같은 경우는 26,600원에서 28,000원, 2차는 19,600원대, 그리고 3차는 24,000원대, 4차는 18,300원대 이렇게 좀 잡아드렸는데, 18,000원 밑에 구간에서는 아직 대응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모두 성공한 자리에서 잡아드렸습니다. 앞으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좀 어떻게 할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무료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중공업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시장 이겨내고 좀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영상 초반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